네,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경제 상식 하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업과 비경제 활동의 차이에 관한 건데요. 먼저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건 크게 비자발적인 실직 그리고 자발적인 퇴사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실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사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 인구가 되는 것이고, 구직을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자발적인 퇴사 이후에 계속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비경제 활동 인구로 통계가 잡히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코로나19 이후에 기혼 여성들의 실업과 비경제 활동 확률에 대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직전과 직후 기혼 여성의 실업이 약 0.7%포인트 증가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비경제 활동으로 이행 확률은 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혼 여성의 5%가 넘는 숫자가 자발적 퇴사를 선택하고 구직 의사를 아예 포기했다는 건데요. IMF를 비롯한 경제 위기 때 가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혼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었던 전례를 참고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힘든 현상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또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 뉴스룸에 한국개발연구원 김지연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의 충격파가 어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 고용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건데, 우선 이 내용을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 1차 확산이 있었던 2020년 3월에 핵심 노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세에서 54세 연령대에서 남성 취업자는 32.7만 명, 여성 취업자는 54.1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고용이 남성의 고용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이 과거의 경제 위기에서는 관찰을 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19 위기만의 독특한 현상인데요. 그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 기혼 남성의 고용률이 기혼 여성의 고용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기혼 남성의 고용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미혼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는 유의한 성별 격차가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취업자가 더 이상 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는 실업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또는 아예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이 취업자가 실업자가 될 확률, 그리고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될 확률이 모두 상승했는데요. 기혼 남성보다는 기혼 여성에서 그 상승폭이 높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취업한 기혼 여성이 한 달 사이에 실업자가 될 확률은 코로나19 직전 0.68%에서 1차 확산 당시 1.39%로 약 0.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제 기혼 남성이 실업자가 될 확률은 코로나19 직전 0.65%에서 1차 확산 당시 0.75%로 약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 격차는 비경제 활동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확률은 3.09%에서 5.09%로 약 2%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기혼 남성의 경우 1.15%에서 1.67%로 약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언뜻 생각해 볼 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주로 이 대면 서비스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었죠. 네. 그리고 이 업종에 대부분 그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차 확산 당시에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었던 상위 3개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네. 모두 여성이 주로 종사를 하는 업종인데요. 이제 위기 직전이었던 2020년 1월에 이 여성 취업자의 38%가 이 세 개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남성 취업자의 약 13%만이 이 해당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 코로나19 피해가 컸기 때문에 여성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남성이 주로 종사를 하는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등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남성 실업이 크게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IMF 때와 지금 코로나19 위기 때를 비교를 해보면 IMF 때는 주로 그 생산 쪽에서 큰 타격을 받았었죠. 돈이 말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마르는 현상, 사람들이 대면을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이 업종 차이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 통제를 한 경우에도 네.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 남녀 간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차이로 대부분 설명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이라서 실직을 했다기보다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여서 실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장 이탈 비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많은 기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을 하고 노동시장을 이탈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여성들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남성과 여성 간 존재하는 업종의 차이를 조정하더라도 이제 여성에서 더 높은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보육시설과 그리고 교육기관들의 운영이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2020년 1학기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가 됐었고요. 또 학기가 시작을 한 후에도 이제 대면 수업이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되는 등 자녀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이 기혼 여성의 이 경제활동 참여를 어렵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에 네. 여성의 비경제 활동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사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였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순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넘어서 이제 한창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할 나이대의 근로자들이 이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육시설과 학교는 부모의 양육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이런 시설들의 운영이 중지되자 많은 기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것은 이 양육 비용의 증가가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얼마나 저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가정 내에서 여성이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이 좀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 또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앞으로 더 보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 그 대책이 앞당겨지는 그런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데 이 경우도 많은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IMF 같은 그런 경제 위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학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여성의 경우 오히려 경제 위기 시에 노동 공급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가정 내에서 보통 남성이 주소득자이고 여성이 보조소득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제 위기 시에 주소득자인 남성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 가계가 받는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 고용이 더 크게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존의 경제 위기에서 작동을 하였던 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한 이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아예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우에 더 노동시장 복귀를 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많은 여성이 경제 활동을 중단을 했다는 것이 향후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핵심 노동 인구가 너무 이르게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그것이 인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져서 향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 또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 남성, 여성 뭐 편을 갈라서 누가 더 힘들다거나 덜 힘들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의한 통계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세요? 네. 기혼 여성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연령대에서 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 연령이 약 32세 정도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은 초등학생 연령대의 자녀들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위기 당시에 긴급 돌봄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비율이 높게 관찰이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초등학생의 경우 이 기존의 돌봄 지원 정책의 수혜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거나 이 정책들이 부모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기존의 돌봄 지원 정책을 초등학생 자녀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제 초등학생의 경우 돌봄뿐만 아니라 학습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학부모들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과 가사의 양립이라든지 또 돌봄 지원의 강화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돼 왔었지만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얼마나 이것이 절실하고 또 시급한가 이것이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후에 산업 구조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앞으로 좀 더 유의해야 될 점은 없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여러 산업에서 자동화 및 기계화 트렌드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네. 이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자동화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이 대면 서비스업에도 비대면 기술이 도입이 되고 또 이 자동화 트렌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 중에 일부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라지는 산업의 종사자들이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경력 단절을 당한 여성들이 나중에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배워서 또 다른 떠오르는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의 김지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